그러면 가장 위험한 조합은 무엇이냐? 다리가 무겁고 발시림이 있는 환자가 무려 7배나 위험했다고 해요. 눈에 보이는 혈관이 튀어나오지 않아도 내 몸속에서는 정맥류가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경외과 전문의 이정표입니다. 여러분, 발이 시리고 다리가 무거우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되나? 추위를 좀 많이 타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최근 8,700명 이상을 분석한 대규모 연구에서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발이 유난히 차갑고 다리가 무거운 사람일수록 하지 정맥류 위험이 크게 높다는 겁니다. 중증 발 냉감하고 다리 무거움이 같이 있는 사람은 정맥류 위험이 무려 7배 이상 올라간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눈에 보이는 혈관이 튀어나오지 않았더라도 우리 몸은 이미 정맥류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영상에서는요, 왜 발이 시린데 정맥류와 연결이 되는지,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반드시 검사를 해야 하는지, 어떻게 관리를 해야 악화를 막을 수 있는지 의학 논문을 기반으로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정맥류라고 하면 핏줄이 울퉁불퉁 튀어나오는 병 떠올리시잖아요. 하지만 실제로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미 정맥 기능이 망가지는 초기 신호들이 있습니다. 발이 유난히 차갑고 다리가 무겁고 꽉 조이는 느낌 같은 증상들인데요. 정맥류는 다리에 있는 깊은 정맥이나 표제 정맥 아니면 그 사이를 연결하는 천공 정맥의 판막이 망가져서 피가 아래쪽으로 고이고 압력이 증가하면서 생기는 질환이에요. 자, 이 그림 한번 보시면요, 정맥류를 아주 쉽게 설명한 영상인데요, 우리 다리 쪽에 이렇게 하체 근육이 있잖아요. 이 근육에서 정맥으로 피가 나가면 이 정맥이 심장 쪽으로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한쪽으로 계속 올라가야만 혈액순환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쪽으로 역류하지 말라고 판막이 존재해서 판막이 열렸다 닫혔다 하면서 이렇게 아래쪽에 있는 피를 위쪽으로 끌어올려주는 역할을 해요. 이런 판막이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라가던 피가 그냥 내려오겠죠. 올라가려다가 다시 내려오고 올라가려다가 다시 내려오게 되면 이 하체 쪽으로 피가 쏠리는, 그리고 압력이 올라가는 증상이 생길 거예요. 다른 그림으로 설명드리면 이렇게 정상적으로는 판막이 딱 닫히면서 역류하는 혈액을 막아줘야 되는데, 만약에 이 판막들이 너무 약해진다면 올라가려던 게 못 올라가고 이렇게 판막이 뒤집어지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게 전형적인 정맥류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러한 정맥류는 성인의 2%에서 많게는 30%까지 있고요. 특히 여성에서 훨씬 흔한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 증상은 다리가 무겁고 붓고 쥐나고 욱신거리고 막 가렵고 밤에 다리가 불편한 거예요. 여기에 발이 차다, 이런 증상이 동반됩니다. 한여름에도 수면 양말을 신어야 하고 한여름에도 전기장판을 틀어야만 잠을 들 수가 있는 거예요. 말단부 냉감이라고 부르는 거는 단순히 추위를 잘 타서 생기는 게 아니고, 이런 정맥류뿐만이 아니라 관절염, 위장질환, 역류성 식도염, 비염 등과도 함께 관련이 있다라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시림이라는 건 몸 전체의 건강 상태와 연결되는 신호라는 거죠. 그런데 이 냉감 중에서도 특히 냉감 과민, 주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심하게 손발이 차가워지는 현상은 동아시아 쪽, 특히 여성에서 더 흔하게 나타나고요. 이게 정맥류와 연관이 있다는 게 그동안은 좀 드물었는데 여기에 대한 중요한 연구가 발표됐습니다. 바로 정맥류 환자에서 다리가 무겁고 발이 시림, 특히 냉감 과민, 이 두 가지가 얼마나 민첩하게 연관 지어지는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연구한 논문이에요. 하체 쪽에 있는 냉감 과민이 정맥류랑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를 연구한 논문이에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논문을 기반으로 왜 다리가 시리면 정맥류 위험이 올라가는지, 어떤 사람이 꼭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초기 신호를 놓치지 않으려면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연구는 수만 명의 건강 정보를 모아놓은 국가 데이터베이스에서 모았고요. 30세에서 70세 사이의 성인 8,782명을 뽑아서 분석한 연구예요. 이 사람들에게 설문을 좀 돌렸는데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첫 번째, 다리에 꼬불꼬불한 혈관, 정맥류가 보입니까? 그래서 그 정도를 없음, 중등도, 심함,
아주 심함 정도로 나눴고요. 연구진은 이 중에서 중등도 이상을 정맥류 그룹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정상이라고 답한 사람은 대조군으로 사용을 했어요. 두 번째 질문은 손발이 유난히 춥습니까? 옷을 더 껴입어야 할 정도입니까? 이렇게 냉감 과민이 없음, 약한, 중간, 심함 이렇게 단계를 나눴고요. 세 번째 질문은 하체가 무겁습니까? 이거를 없음, 약함, 정상. 중간 이상은 다리 무거움이 있는 그룹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이렇게 모은 자료를 가지고 통계 프로그램으로 정맥류와의 연관성을 분석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다리 시림과 다리 무거움이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정맥류와 연관이 있는지 수만 개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아주 정교하게 검증한 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연구의 결과를 보면 정말 흥미로운 걸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냉감이 심할수록 정맥류가 많았다는 겁니다. 냉감 과민이 없는 사람은 정맥류가 약 5.7%예요. 그런데 중간 정도 발실인 사람들은 9.38로 올라갑니다. 5.7에서 9.38로 올라가요. 발시림이 심한 사람들은요, 무려 14%로 정맥류 위험도가 올라갔어요. 발시림이 심해질수록 정맥류가 훨씬 더 잘 생긴다는 뜻입니다. 다리 무거움도 마찬가지예요. 다리가 무겁다고 대답한 사람들은요 4.74%인데 다리가 무겁고 냉감이 있는 사람들은 점점 퍼센트가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7%, 13%로. 게다가 발시림이 있으면 정맥류 위험도가 올라가는데요. 이렇게 발시림이 있는 환자들은 거의 2배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계 모델로 봤을 때 발이 너무 차다라는 증상만으로도 하지 정맥류가 생길 위험이 2배 가까이 올랐다는 겁니다. 다리가 무거운 사람들은 정맥류 위험이 4배가 넘어요. 4.2배가 넘습니다. 이거 정말 강력한 신호입니다. 특히 여성, 나이가 많은 사람, 오래 서 있는 직업이 더 위험했다고 해요. 오래 서 있는 사람이 정맥류가 잘 생긴다는 건 그동안 알려진 사실이었지만 이번에 발시림과 다리가 무거운 사람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게 밝혀진 겁니다. 그러면 가장 위험한 조합은 무엇이냐? 다리가 무겁고 발시림이 있는 환자가 무려 7배나 위험했다고 해요. 이게 이 연구의 핵심입니다. 가장 중요한 결과. 정맥류를 의심할 때 다리가 무겁고 발시림이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위험도라는 거예요. 자, 기억하세요. 다리가 무겁고 발시리다. 이거는 정맥류 거의 확실합니다. 빨리 병원 가서 검사해 보세요. 눈에 보이는 혈관이 튀어나오지 않아도 내 몸속에서는 정맥류가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왜 발이 시리면 정맥류 위험이 증가할까예요. 여기에는 몇 가지 생리적 기전이 있거든요. 첫 번째, 정맥, 동맥 반사라는 게 있어요. 동맥은 심장에서 다리 쪽으로 피가 내려오죠. 정맥은 반대로 다리에서 심장으로 피가 올라가게 해줍니다. 근데 정맥, 동맥 반사는요, 정맥이 망가져서 만약에 다리에서 심장으로 올라가지 못하면 이쪽에 정맥혈이 정체가 되겠죠. 이쪽으로 피가 쏠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우리 몸은 다리에 피가 계속 있네? 야, 그러면 동맥을 좀 줄여. 다리 쪽으로 가는 동맥을 줄여서 하체 쪽 피를 좀 이분하게 만들자. 이런 반응이 나타나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동맥이 줄어들게 되면 미세혈관의 혈류가 줄고요. 결국에 발이 차갑게 느껴지는 현상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 반응이 반복되면 냉감이 점점 심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시아인에서 이러한 냉감이 더 심하게 느낀다고 해요. 왜냐하면 아시아인은 서양인보다 이런 정맥의 직경이 좁다라는 연구가 있고요. 정맥 역류가 발목 끝까지 내려오는 경우도 더 흔하다고 합니다. 정맥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는 구조라는 거죠. 또 세 번째 이유로는 정맥류로 인해서 저산소증이 생기고 C섬유라는 게 우리 만성 통증을 느끼는 신경인데요. 정맥류로 인해서 혈류가 정체가 되고 국소 저산소증이 생기게 되면 이 정맥 주변에 C5, C섬유 신경이 자극돼서 냉감 조절 기능이 더 흐트러질 수가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논문 말고도 다른 논문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는데요. 1120명을 상대로 조사한 연구예요. 이 연구의 결론은 정맥류 환자는 다른 증상보다도 발시림을 가장 많이 호소했다고 보고를 합니다. 정맥류 진단과 냉감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았다는 거고, 냉감이 있는 495명 중에 70%가 다리 무거움을 또 호소했다고 해요. 정리를 하자면 다리가 무겁고
냉감이 있는 환자들은 보통 3.5배 정도 정맥류 위험이 증가된다고 했고요. 다리가 무거운데 심한 발시림이 있는 환자는 7배. 그러니까 두 증상이 같이 있다면 이미 내 정맥 기능 이상은 상당히 진행됐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정맥류라는 게요, 삶의 질을 굉장히 좌우를 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미용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심한 병으로 악화가 되게 되는데, 정맥류의 한 30% 환자는 피부 변화가 생기기 시작을 하고 하지 궤양까지 이어질 수가 있고요. 정말 심각한 건 혈전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심부정맥 기능이 망가지면서 혈전이 생기고 심한 출혈과 부종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하지 정맥류는 초기에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뭐라 그랬죠? 발 시리고 다리 무거운 거, 이 두 가지 증상이 있다면 눈에 보이는 튀어나온 혈관이 없더라도 반드시 병원에서 체크를 해 보셔야 합니다. 정맥류가 있게 되면 또 다른 증상으로는 아프고 붓는 느낌이 들고 쥐가 나고 경련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증상도 있다면 정맥류를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정맥류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게 되면 이러한 증상들이 좋아지면서 여러분의 삶의 질이 훨씬 더 올라갈 수가 있겠죠. 게다가 정맥류가 단순히 다리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심부전, 혈전, 폐색전증 같은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정맥류 환자들은 이런 질환의 위험도가 거의 2배 이상 높다는 보고가 있거든요. 반드시 병원에 가서 정맥류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정맥류를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가장 위험도가 높은 게 뭐냐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